영화 그린북의 한 장면에서 백인 토니는 프라이드 치킨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흑인 셜리에게도 치킨을 권하죠. 하지만 셜리는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수차례 거부합니다. 이는 셜리가 치킨 맛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흑인에게 치킨은 애증의 음식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치킨이 종종 인종차별의 의미로 쓰입니다. 일례로 2013년 타이거 우즈와 세르히오 가르시아의 일화가 있습니다. 가르시아는 US 오픈에서 우승한다면 타이거 우즈를 매일같이 초대해 프라이드 치킨을 대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종차별 문제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2023년 미국 뉴욕의 한 중학교에서 2월 첫날 급식으로 프라이드 치킨을 제공하여 사회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2월은 흑인 역사의 달인데 급식으로 치킨을 제공한 것이 인종차별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은 닭고기 소비량이 최상위권인 국가이며 세계적인 치킨 기업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과 치킨은 어떤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길래 이처럼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걸까요? 기름에 식재료를 튀기는 조리법은 이미 중세 유럽에서 일반적인 요리 방법이었지만 오늘날의 프라이드 치킨 원조는 미국 남부입니다. 이는 넘칠 듯한 기름에 튀김옷을 입힌 닭을 완전히 담가 튀기는 방식으로 정확한 명칭은 딥 프라이드 치킨이죠. 이 음식이 미국 남부에서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남부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 덕분이었습니다. 노예들의 주인이었던 미국 백인들은 닭고기를 섭취할 때 닭가슴살 같은 백색육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닭은 현대식 품종 개량이 되기 전이었기에 백색육을 제외한 다른 부위들은 살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닭을 오븐에 구워낸 로스트 치킨이 보편적인 닭 요리였는데 구워진 닭은 육즙이 빠져 날개와 목 같은 부위들은 사실상 뼈만 남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들은 조리하기도 전에 가차없이 버려졌죠. 이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흑인 노예들에게는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튀겨 먹은 것이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이었죠. 다행스러운 점은 당시 미국 남부 치킨을 튀길 기름은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남부 농장에는 양도업이 발달하여 버려지는 돼지 기름이 많았기 때문이죠. 즉, 흑인 노예들은 버려지는 재료들을 차곡차곡 모아 치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치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과 비교하면 요리법만 비슷할 뿐 사실상 다른 요리라고 해도 될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먹었던 프라이드 치킨은 살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새카매질 때까지 튀겨서 뼈째로 씹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기름에 튀겨서 고열량이 된 치킨은 그들의 에너지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에너지원을 백인 주인의 농장에서 일하는 데 썼지만 말이죠. 미국의 남부 지역은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북부 지역은 냉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남부는 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조건이지만 북부는 그렇지 않죠. 이는 남부를 농업 위주로 북부를 공업 위주로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미국 북부는 공업화를 빨리 성공시킬 수 있었고 흑인 노예를 쓸 일이 많지 않았죠. 오히려 노예를 해방시켜 공업 노동력으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미국 북부에서는 노예제가 도덕적으로 사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노예가 필요했던 남부와 그렇지 않았던 북부 간의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1861년에는 북부 출신인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극에 달했죠. 그 결과 미국인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으로 알려진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4년간의 전쟁 끝에 북부가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1865년 전국의 노예제도가 금지되어 흑인들은 법적으로 자유인이 됐죠. 하지만 그들의 주식은 여전히 프라이드 치킨이었습니다. 이것에는 1876년에 제정된 짐 크로우법이 큰 영향을 미쳤죠. 짐 크로우법은 미국 남부에서 약 90년간 시행됐던 법으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고 차별 대우하는 인종 분리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흑인이 출입할 수 있었던 장소는 매우 한정적이었죠. 특히 흑인이 레스토랑에 입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식사해야 되는 흑인들은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가지고 다녔죠. 이 상황에서 프라이드 치킨은 더운 날씨에도 잘 상하지 않고 용기에 담아 이동하기도 용이한 최적의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노예에서 막 해방된 흑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소나 돼지의 사육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닭은 비교적 저렴하게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이었죠. 즉, 당시의 미국은 흑인들이 프라이드 치킨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회였던 것이죠. 프라이드 치킨처럼 미국 남부 흑인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음식들은 차후에 소울
소울푸드로 불리며 미국 요리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어 사전을 보면 소울푸드는 미국 남부 흑인들의 전통 음식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소울푸드는 의미가 변형된 콩글리시인 것입니다. 요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에서 프라이드 치킨은 상징적인 음식이며 가슴 아픈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프라이드 치킨이 인종차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미국의 백인들은 프라이드 치킨이 맛있어 보여도 흑인 음식이라는 이유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흑인 인권이 향상됨에 따라 치킨에 대한 편견도 조금씩 사라졌죠. 특히 커넬 샌더스가 창업한 KFC의 영향이 컸습니다. 샌더스는 피나는 노력 끝에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양념한 압력 프라이드 치킨을 개발하여 대박을 쳤고 KFC를 프랜차이즈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FC의 광고와 미디어 노출은 프라이드 치킨이 인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바람직한 식사라는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백인들 사이에서도 프라이드 치킨이 대중화되었죠. 현재 KFC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 브랜드가 되어 약 150개국에 24,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인들이 버린 닭 날개 같은 부위를 흑인이 튀겨 먹은 것이 치킨의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20세기 중반까지도 닭 날개는 처치 곤란한 부산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위 중 하나가 닭 날개입니다. 바로 버펄로 윙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이는 닭 날개를 튀긴 뒤 소스에 버무려 만드는 요리로 한국에서도 많이 먹고 있죠. 버펄로 윙은 1964년 뉴욕주에 위치한 버펄로시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조금씩 인기를 얻으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버펄로윙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이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버펄로를 연고로 하는 미식 축구팀인 버펄로 빌스가 1990년부터 무려 4년 연속으로 슈퍼볼에 진출했던 것이었죠. 슈퍼볼은 미국 미식 축구 리그인 NFL의 결승전으로 세계 최고의 단일 경기 이벤트입니다. 따라서 파급력 또한 상당한데 현대차가 1초당 2억을 쓰면서 슈퍼볼에 광고를 낸 사실로 슈퍼볼의 파급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요점은 버펄로 빌스가 슈퍼볼에 4년 연속 진출하면서 버펄로시가 4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홍보 효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레 버펄로의 대표 먹거리인 버펄로 윙이 전 국민들에게 각인됐죠. 이후로 버펄로 윙의 인기는 나날이 상승했고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면 하루에만 약 15억 개의 닭 날개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스갯소리로 닭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슈퍼볼 경기가 있는 날이라는 말도 탄생했죠. 현재 미국에서 닭 날개 요리는 비단 미식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먹는 대표적인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인 농장주들이 버린 닭 날개를 서럽게 튀겨 먹던 흑인 노예들이 지금 상황을 본다면 격세지감을 느낄 듯합니다. 2019년 제네바의 한 경매에서 파텍 필립 시계가 3,1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43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